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장 접어들어서 시장이 좀 변동을 보이죠? 특히 코스피는 그래도 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고민하게 하는 오후장 프로의 시선에서 그 의미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구 대표, MTN 차영주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사실 지금 시장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하루 내내 들었을 겁니다. 이벤트 대응 모드다. 그러면 지금 관망이 답인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장에 있어서도 일부 중심을 잡고 있는 쪽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규 상장주 변동 어마어마했었고요. 또 테마단에서의 움직임도 오늘 사실 많이 주목이 되기도 했었죠. 자, 김덕구 대표님은 오늘 이런 시장 최근까지 이랬죠. 중심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뭐 아까 살짝 신규 상장주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들이 뭐 장기 보유를 할 의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 의무 보유 기간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5월에 대여가 온다 얘기를 하면서 그렇도록 외쳤던 현대바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 비율이 약 40%가 넘었습니다. 물론 단기였던 뭐 15일도 있고 뭐 한 달도 있고 좀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은 애초에 이제 공모를 받을 때부터 나는 어느 정도 이 물량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기간을 더 길게 잡겠다 했던 비율이 높았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상장했던 뭐 M83이라든가 뭐 DTS팜이라든가 이런 뭐 오늘 심지어 상장했던 이엔셀 이런 기업들도 네. 사실 테마는 좋아요. 뭐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뭐 이제 GMP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CDMO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만큼 타이틀은 매력적인데 그 말씀은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매력적인 키워드를 달고 나왔을 때 공모가 자체도 높고 그리고 당일 거래가 높은데 반면에 기관들 자체는 보유 비율이 0.24%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먹튀 장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신규 IPO 종목을 보실 때는 이런 비율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일단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이 굉장히 짧게 혹은 이제 그 보유를 하겠다라는 물량 자체도 굉장히 적게 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변동에 대응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 코스닥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빅 이벤트는 뭐 무리하게 베팅을 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이 좀 외국인들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코스피에서 그래도 이제 꽤나 좀 많은 자금을 매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빅 이벤트에 비했을 때 이만큼 매도의 순매도 현황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인다는 거는 일종의 손바뀜 정도만 일어난 거지 뭐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어떤 특정 섹터에 너무 이제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정도에 한번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가 지속적인 어떤 성장 방향성 자체를 의심하기는 아직까지는 뭐 너무 큰 우려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우다.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가 고민이 되는 거라서요. 이 부분은 차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 물론 손 빠르신 분들은 테마 잘 탑승하셔서 오늘 장에 있어서도 데이 트레이딩 성공하면 땡큐긴 한데 사실 이제 뭔가 좀 끌고 가고 시장의 색채를 좀 바라본다라는 입장 하에서 의원님 지금 방어주단이 오히려 나은 건지 아니면 우리 그간에 좀 잘 갔었던 반도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나은 전략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지금 다들 관망하고 있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일한 질문을 받았죠. 어쨌든 뭐 상황이 이러니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관망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네. 관망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셨다가는 오히려 지금 수익률을 깨먹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늘 트레이딩을 잘했으면 누군가는 트레이딩에서 성공했겠지라고 하지만 자 일단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잡아서 꼭대기 잡는다?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100% 행운이죠. 그러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3, 4% 정도 올라왔을 때 들어가서 수수료 제외하고 고점에서 3, 4% 내려왔을 때 사면 실상 먹은 거 별로 없어요. 그것도 정확히 맞았을 경우에 한했을 때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근데 뭔가 매매를 하려고 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여전히 갖고 있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가 다행스럽게도, 현재 지금 양봉이 나왔죠. 자, 참 재밌습니다. 미국이
빠진 날 우리는 양봉 나오고요. 미국이 올라간 날 우리는 음봉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이 올라간 날 우리가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거고 미국이 떨어진 날 우리는 실망감에 밑에서 시작하지만 다시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그 기준점이 2,700선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우리가 잭슨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저는 그 현금이 다음 주에 매우 중요하게 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나 아니면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이 후보군이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어떤 게 지금 나설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오히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저는 낫다. 다음 주 되면 분명히 뭔가 올라갈 것이 보이다.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이 보이긴 합니다. 저도 개별 종목 몇 개가 보여서 매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오히려 지금 이제 이차전지가 이제 탈락하는 느낌이 확연히 들죠. 저도 이제 이차전지를 추천했다가 이차전지 지금 이제 손절 모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차전지가 못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들이 버티면서 지수가 버티고 있다. 지금은 조금만 더 참자. 오히려 9월 달에 오면 찬바람 불면 지겨웠던 여름의 뜨거운 더위가 사라지면서 변동성도 사라지고 우리가 변동성이 6월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면 7월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면 찬바람과 함께 변동성과 뜨거운 더위는 가시지 않을까.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바심이 좀 나실 텐데 조금만 좀 보십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좀 찬바람 그런 기운들이 느껴질 때쯤 시장 색깔은 또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 그렇다고 지금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서 기다린다라는 전략보다 컬러가 명확해졌을 때 그 안에서 시장 흐름 보자라는 관점 여전히 오늘장에서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좀 중심 잡는 쪽 먼저 좀 저희 축약해서 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오늘 엄청났었죠. 알테오젠 30만 원 그 이상까지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한데요. 알테오젠 올라와 있는 점 챙겨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도 외국인이 꾸준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쪽 보니까요. 오늘 또 유한 양행이 또 이끌고 알테오젠도 함께 가면서요. 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이 두 종목이 오늘 굉장한 화제의 중심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얘기 나눠보죠. 자, 우리 김덕호 대표님. 이렇게 시장 부진 속에서도 오늘 유한양행이 끌었기 때문에 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성 자금이 어느 정도 다 씻겨 나가고 이제 다시 앞으로 얻게 될 그런 로얄티에 있어서 집중하는 모드가 켜진 걸까요? 그러면 오늘의 이 수급은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인 추세를 바라보고 들어온 수급이다라고 판단하시는지도요? 자, 일단 유한양행을 예로 드셨으니 유한양행부터 좀 시작을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한양행이 그 FTA 일상을 통과를 한 게 FTA 이제 통과를 한 게 언제죠? 이틀 전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틀 전에는 정작 이 호재를 받아들이고 1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종가 기준으로 0.32%까지, 그러니까 16% 장주에 빠진 거예요. 역으로 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만큼 임상 기대가 있는데 당연히 그럼 여기에서 끝났다고 봤었던 것이 지금 오늘 상승을 빌미로 유한양이 이제 다시 감일까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손바뀜의 현상이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한양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이 제품이 만약에 시장이 이제 확산이 됐을 때 랭라자를 비롯해서 이 병행요법이 치료됐을 때 시장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이 뭐 달라졌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목요일 오늘까지 금요일에 움직임을 봤을 때 신고가를 찍고 달성했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병행요법이 시작되면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이 랭라자 제품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치를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거래량 자체만 좀 보더라도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으로 조금 특정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가 몰렸다가 또 조정매가 나오고 이런 영향도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특징이 있던 아까 말씀하셨던 알테오젠이라든가 많은 이제 특징이 있던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바이오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앞서서도 이제 이순 앵커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해 주시면서 뭐 일본 총재가 어떤 발언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B컷보다는 뭐 이제 25bp 기준으로 인하를 하는 굉장히 스무스한 연착을 기대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뭐 기대점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항상 기다리면서 부응했던 섹터가 어디입니까? 다 바이오 섹터입니다. 네. 대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하실 거는 비단 오늘 상승 탄력이 높다라고 해서 뭐 신약 후보 물질을 뭐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만 잘 갔다 아니면은 뭐 CMO 기업들이 더 가더라 이렇게만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난색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이제 CMO, CDMO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생보법 관련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중국 기업들과 관해서 협력을 한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이제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서의 의존율이 미국이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선택했을 거야. 이런 기대감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상승했던 바이오 기업에서는 테마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두 번째는 이 생보법 관련해서의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나 베팅 쪽에 최근에 또 재료가 있었던 유한양행의 이 반응에 시장이 좀 수긍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다른 바이오줄의 움직임도 같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제 생보법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쌈바통해서 얘기 안 나눠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우리 차 의원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견해가 여전히 견고하신지 궁금합니다. 11선에 대한 중요 라인대를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11선 이탈했다가도 다음날 다시 또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11선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은 역시 추세는 살아있다로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바가 그 11선을 이탈하면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11선을 이탈한 겁니다. 이탈해서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11선을 다음 날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삼바가 다시 가느냐라는 건데 그러려면 전 고점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삼바를 만약에 차트로 매매하신다. 제 얘기대로 하셨다면 11선 깨졌을 때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라는 것은 고점을 뚫어줄 때 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트를 따라가면서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차트 매매는 어떠한 거 이게 삼바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심지어 코스맥트가 됐던 뭐가 됐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들은 삼바라는 걸 이름을 지우고 12선이 깨졌을 때 매도 그다음에 지금은 그 안에 있으니까 관망 그러다가 쭉쭉 밑으로 내릴 수 있고 고점을 못 들어오면 밑으로 밀리겠죠. 고점 돌파하면 그때 매수. 이게 정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배울 때 현실에 적용하셔야 돼요. 올라가면 여기 사고 하고 과거 지난 차트 갖고 하시는 거는 백나라 바쳐 소용없습니다. 자, 일단 삼바가 어찌됐든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힘이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힘이 분출되는 부분들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유한양행이 손바뀜이 일어났다라는. 근데 저는 유한양행이 김덕호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멘탈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빠졌다 오늘 올라온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게 이제 FTA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이꼬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판매 허가를 받는 건 내년에 이제 한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FDA 승인은 자 이제 팔아도 됩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팔려면 이제 뭐 그 중개인들이랑 거래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건데 얘네들도 내년에 하겠습니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 중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손바꿈이 있다라고 봐요. 반면에 제가 이제 여기서 새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새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지금 상단을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자면 그리고 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했던 한미약품도 여전히 꿋꿋하죠. 삼바를 기준점으로 보면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은 조금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SK바이오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현재로서는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좋고 지금 이제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변동성이 너무 커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알테오젠, 유한양행 같이 누구든지 얘기하는 종목 말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종목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그다음에 SK바이오팜, 신약에 대한 트리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면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게 있죠. 의료용 AI. 눈이 비유도 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오늘 조정받는데 오늘 정말 저 차트상 기가 막히게 쉬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윗꼬리 달고 딱 내려왔다가 오늘 딱 멈췄죠. 네. 오늘 같은 장에. 저건 뭐죠? 저거는 이제 그 교과서대로 본다라면 다음 주 초반에 다시 슈팅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 확률이 한 70% 이상이라는 거죠. 거래도 딱 죽었고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거론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제가 새롭게 설명해야 되나요? 다 아셨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쪽들로 다음 주에는 오히려 저는 틈새 시장 전략으로서 제약바이오 트레이딩 관점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제약바이오 기세 잡을까 중심에 서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여전히 삼바의 관점은 이제 또 정고를 돌파하는지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의원님 알테오젠도 궁금한데 오늘 진짜 큰 돈이 들어왔거든요. 오히려 삼바는 거래량이 적었는데 알테오젠 쪽은 거래량도 컸고 거래 대금도 엄청났고 그리고 엄청 올랐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이쪽에 대한 기세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시장의 내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거래 대금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주의 거래량보다는 작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오늘 많아 보일 뿐이죠. 근데 지금 이런 모양에서는 오늘 이제 세게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사니까 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거는 매매 신호에 어떠한 매매 신호도 주고 있지 않다. 오늘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른 것들을 안 사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우리가 2주 전에 있었던 상단과 하단에 그 사이에 딱 갇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저 보시면 32만 8,500원 하고 네. 저 음봉 그린 거랑 그 사이에 딱 갇혀 있죠. 저 상황에서는 추세가 형성된 게 아닙니다. 저건 횡보죠. 횡보 장세에서는 특별하게 의미를 지금 가지기는 어렵다. 단지 이제 저기서 고점을 뚫어줬을 때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게 된다. 못 뚫어주면 밑으로 내릴 확률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보이다. 갇혀있는 박스라인인 것이다. 에서에만의 의미로 확인해봤고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세가 낼 만큼 냈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볼게요. 간밤에 좀 테슬라 쪽 이슈가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쪽에서 고속도로 달리다가 나무 박고 화재 났다 이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움직이고 있는 쪽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이제 좀 빠지는 쪽이 셀과 소재단이긴 한데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LG 엔솔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싶긴 하거든요. 자, 김덕호 대표님. 글로벌리 우려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더 있을까요? 일단은 셀이나 소재보다는 셀이 그래도 좀 덜 빠지긴 하는데 어떤 평가 주십니까? 자,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 이제 캐즘도 계속 이어져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캐즘으로 이제 전기차 가격이 후퇴하고 이로 인해서 전기차 중고가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각국에서는 뭐 원자재 공급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탄산 리튬을 비롯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터리 소재 쪽 공급량을 늘리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국가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2022년도에 595위안까지 톤당 595위안까지 갔던 이 리튬 가격이 지금은 얼마입니까? 거의 뭐 80% 이상 더 하락을 해버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할 거는 뭐 리튬 관련주나 2차전지 관련주가 당장에 이걸 레깅 효과를 볼 수 있다 없다를 따진다면 당연히 못 본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일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떤 펀더멘탈 장세가 확연하게 바뀌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성장세는 유효한데 지금은 어느 정도 거래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기술적 접근을 했다고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자, 지금 3주 동안 시장이 이제 V자 반등을 한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8월 2일자 그때 금요일 날 막 머리 싸매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월요일 날 더 급락 나오니까 뭐 다 집어 던져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했죠? 8월 2일자 수준까지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정도 회복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KRX 2차 전지 탑10 지수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8월 5일자 때 하락하고 나서 지금 3주에 걸쳐서 겨우 이 정도 수치만 회복을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죽은 고양이는 아무도 값을 매기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를 우리가 2023년도 7월부터 해서 갖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팔았던 분들, 갖고 가셨던 분들, 이제 떨어져 나갈 분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면서 이 8월 5일자에도 파실 분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비중을 축소를 이미 많이 한 상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쌌는데 일주일 동안 반등을 가장 빨리 했던 섹터도 어떻게 보면 코스닥 섹터입니다. 그 코스닥 섹터도 보면은 HBM이라던가 아니면은 CXL 관련주가 먼저 뛰어 올랐었죠. 2주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했었고 특히나 이제 화재건이 더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 뭐 안전장치를 두는 기업들이더라. 이게 부각되면서 뭐 오늘 좀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좀 일부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2차 전지가 그러면 순매수가 영향이 이뤄지고 LG 엔솔을 중심으로 굉장히 매수가 놓이는 건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번에 8월 1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EV 브랜드별 배터리를 제조사를 공개했던 게 나름의 의미는 있다라고 봐요. 네. 요거는 이제 혹여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좀 궁금하다. 나도 내 자동차 관련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 배터리 제조사 공개 통합 안내라는 이 문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EV 브랜드들이 각 모델별로 어떤 배터리 썼는지 다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 제품 중에 뭐 CATL 들어간 것도 있었고 뭐 중국의 최근 화제로 이슈였던 파라시스도 있지만 해외에 있는 유럽 기업들을 중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재밌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꽤 많은 모델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제품에 한해서는 당연히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하든가 아니면 뭐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제품을 탑재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게 이제 시간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은 결국 가격 때문에 선택했던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제품, 중국산 배터리를 선택했는데 이 제품들은 유럽 안에 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격은 일시적으로 조정되겠죠. 그런데 지금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올해 10월 30일부로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의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2차 전지주에 대한 수혜는 다가올 이제 11월부터 좀 더 기대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가격 자체가 굉장히 거래가 적게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많이 적다라고 판단하는 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해서 2차 전지가 상승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가 호흡을 좀 길게 본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유럽 점유율이 계속 바뀌는 판산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유럽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좀 부진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현대차, 기아차가 외에 유럽에 갖고 있던 뭐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그리고 벤츠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는 제품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기업들에서는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내산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국내산 전기차 시장에 대한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올해 이제 11월 이후부터의 초점을 놓고 접근하신다면은 뭐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2차 전지가 더 빠르게 뭐 20% 30%씩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1월이면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추세 방향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지 또 그때 프로의 시선에서 같이 점검 나눠볼게요. 근데 사실 오늘 현대기아도 오르거든요. BMS 관련한 키워드 갖고 있는 쪽 현대기아고 근데 LG엔솔도 BMS 관련해서 신사업 추진한다고 했고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지 근데 그 이전부터 외국인이 계속 줄곧 담았었다라는 거죠. 차 의원님은 이걸 두고 환매수적 성격이다라고 일전에 한번 정리해 주신 바 있는데 지금도 그 연속 흐름일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엔솔과 이제 이런 2차 전지 쪽은 환매수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일단 뭐 지금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죠. 한쪽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점점점 내 주위에 10명의 펀드 매니저 중에 5명이 환매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7명이 환매했네. 그럼 나도 이제 환매에 들어오는 거죠. 뒤늦게 지금이라도 들어와야 되겠죠. 첫 번째 한 친구가 가장 바닥에서 환매를 했기 때문에 수익 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으로 안 내려간다라면 왜 이렇게 환매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냐라면 공매도 친 측의 가장 큰 불안감은 이론적으로 손실이 무한대라는 거죠. 주가는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의미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현대차를 이제 최근에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그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반사 수익,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인하 수혜주. 요거를 이제 말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LG엔솔과 삼성 SDI 차트를 보게 된다면 같은 듯 조금 다르죠. LG엔솔 같은 경우 이제 그제 이제 강한 양봉이 나왔죠.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력이 있다라 보니까 공매도를 더 많이 쳤겠죠. 지수하고 같이 때렸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현상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SK랑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매도를 칠 때 네이키드로,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공매도 치는 측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이미 거의 저는 환매 들어왔다라고 봐요. 지금까지 버텼던 측은 롱숏 펀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롱을 어디에? 반도체, 숏을 어디에? 2차 전지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롱이 흔들리니까 롱 청산이 들어가면 숏도 청산이 같이 들어가야죠. 예. 왜냐하면 한쪽 하는 게 아니라 롱숏 펀드는 동시에 실현하니까. 자, 이미 내가 이걸 차익을 실현하고 여기서 실현하자라고 들어온 게. 그러니까 지수와 연관성이 가장 큰 LG엔솔의 폭발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지수랑 좀 상관이 없으니까. 자, LG엔솔이 이 정도의 장대 양봉을 솟았는데 삼성 SDI나 오히려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이 못 따라온다? 이거는 결국 펀드에 대한 수급으로 봐야 되겠죠. 업황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영향이 가장 큰 LG엔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에코프로를 좀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는 제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에코프로는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그런데 삼성 SDI를 제가 화제난 이후부터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 SDI는 김덕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BMW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BMW가 유럽에서 테슬라를 처음으로 꺾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다? 삼성 SDI. 자, 오히려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LG엔솔 같은 경우 바닥에 좀 들어줬다는 느낌이 또 들죠.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워낙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틀 올랐는데 지금 사라고? 근데 이틀 동안 안 오른 게 삼성 SDI입니다. 따라서 저는 2차전지에 지금 새롭게 신규 편입하시겠다라면 SDI 한번 배팅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SDI에게 오히려 기회가 여러분 이 아이디어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프로와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